손흥민 선수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심이 또 한 번 화제입니다. 영국 풋볼 트랜스퍼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의 알 이티하드가 손흥민과 모하메드 살라를 영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는 1976년에 창설돼서 K리그보다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최근에는 18개 팀이 뛰면서 그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알 나스르에서 뛰고 있고 네이마르가 리그 선두인 알 히랄에서 뛰고 있습니다. 벤제마, 사디오 마네, 캉테도 사우디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살라를 원하는 팀은 은골로 캉테와 벤제마가 뛰고 있는 리그 4위 팀 알 이티하드입니다. 손흥민과 모하메드 살라에 대한 이적 관련 뉴스와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 영입 후보, 손흥민과 살라의 비교, 그리고 벤 제이콥스 기자의 독점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리버풀의 살라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제안을 거절하며 팀의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호마리뉴의 이적과 카림 벤제마까지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면서 살라에 대한 또 한 번의 영입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살라 입장에서는 리버풀과의 재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부, 후임 감독이 누가 오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팀 동료였던 파비뉴가 안필드를 떠나며 사우디 프로리그 알 이티하드에서 뛰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 끝으로 클롭 감독의 시대가 끝나는 리버풀에서의 모하메드 살라의 입지도 이적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역시 토트넘과 2025년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알 이티하드는 현재 리그 16경기에서 13골을 기록하고 있는 부데라작 함달라와 손흥민, 살라로 프론트라인을 형성하고 싶어 합니다. 토트넘의 상징과도 같은 손흥민은 지난 여름 팀에 남겠다고 여러 차례 의사표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최근에 손흥민의 제안은 고려될 수 있을까요? 손흥민의 계약이 2025년에 끝이 나는데 올해 토트넘의 성적과 계약 조건 등이 손흥민의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리케인 시절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뛰었습니다. 케인이 떠나고 난 뒤 최전방 공격수로 이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기도 했는데 최근 히샬리송이 최전방에서 좋은 활약을 하면서 손흥민은 다시 왼쪽 윙어로 돌아갔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견고한 9번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티모 베르너와 장기 계약을 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윙어 자원인 바르셀로나의 하피냐, 유벤투스의 페데리코 키에사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92년생 동갑내기 살라와 손흥민은 지난해 9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교되기도 했었는데요. 왼쪽 윙어인 손흥민과 우측 윙어인 살라를 동시에 보유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만 같은 일인데요. 이런 꿈 같은 일을 사우디 프로리그 팀들이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손흥민과 살라의 최근 활약을 비교한 내용인데 살라는 리버풀과의 첫 6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완벽한 시즌 출발을 보였습니다. 지난 2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살라는 현재 판타지 프리미어리그 포인트 43점으로 미드필더 순위에서 단 1점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최근 토트넘 호스퍼에서의 역할 변화에 힘입어 아스날의 부카요 사카와 함께 미드필더 중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당시 팬들의 댓글 반응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 다니엘스라는 팬은 제게는 손흥민이 살라보다 가격대에서 더 낫습니다. 둘 다 훌륭하고 이상적이지만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손흥민이 더 나은 가치입니다. 리본필드는 이제 살라의 일관성은 무시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리버풀의 경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라의 일관성을 칭찬했는데요. 자, 손흥민은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곧 목표로 삼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저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 명만 기용한다면 살라에게 집중할 것이다라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이미 토트넘에서 메디슨을 보유하고 있고 리버풀에서는 다른 자산의 로테이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안정성과 폭발적인 잠재력을 위해 살라에 투자하고 싶다. 팬들도 이렇게 살라와 손흥민을 놓고 고민을 했는데 사우디 프로리그 팀들은 이 두 선수를 동시에 보유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사우디 프로리그는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토트넘의 손흥민을 최우선 타겟으로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20억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조 4천억 원 이상을 준비해서
선수 영입에 애를 쓰고 있는데요. 돈의 유혹에 견디기 힘든 세상인데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최근 사우디 프로리그 이제 오일머니의 유혹을 받고 있는 스타 선수들의 선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벤 제이콥스 기자의 독점 보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우디 프로리그는 과거 정점에서 내려오는 그 선수들을 타겟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젊은 선수들을 데려오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25 시즌부터는 10명의 외국인 선수가 좀 허용이 되지만 그 가운데 2명은 2003년 이후 출생 선수를 뽑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리그가 노쇠화되고 기량이 정점에서 내려오는 선수들의 이제 돈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을 좀 막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큰 타겟은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입니다. 이제 32살이 된 1991년생 데브라이너 역시 30 중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량은 여전한 것 같죠?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2025년 여름까지인 데브라이너와의 계약 연장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벤 제이콥스 기자의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의 딜 메이커들은 조던 앤더슨이 겨울에 아약스로 떠났다고 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조던 앤더슨이 사우디 프로리그로 갔지만 환경과 조건에 좀 익숙하지 않았던 것인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갔죠. 그의 이탈이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 여름 이적료, 임금, 에이전트 비용을 포함해서 리그 전체에서 약 2억 파운드의 지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우디 클럽들은 지난 여름 이적료로 7억 5천만 파운드를 지출했으며 특정 스타 선수를 확보할 경우 이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두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와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데브라이너의 캠프에는 이미 리야드를 연고로 하는 알 나스르와 알 히랄 두 구단이 관심을 표명하며 접근했습니다. 데브라이너는 2025년까지 계약되어 있으며 맨체스터 시티는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1억 파운드 이상의 이적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데브라이너와 계약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살라에 관한 기사인데요. 살라는 지난 여름 사우디 챔피언 알 이티하디에서 작년 12월 클럽 월드컵에 맞춰 영입하기 위해 1억 5천만 파운드의 입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타깃이지만 살라는 리버풀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이적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살라는 결국 사우디로 갈 것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2024년 여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우디로 갈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표현을 또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알리랄은 지난 여름에도 살라를 위시리스트에 올렸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리랄은 사우디 프로리그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알리티아드보다 우선순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버풀의 티아고 알칸타라도 여러 사우디 클럽이 사전 계약 체결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스티븐 제라드의 알 이티파크도 관심 있는 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이 살라의 상황은 리버풀의 이제 감독 변화와 함께 분명히 묘한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벤 제이콥스 기자의 저 사우디로 갈 것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저 대목이 좀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벤 제이콥스 기자가 또 손흥민에 관련한 기사도 썼는데요. 또한 2024년 영입 후보 명단에 항상 이름을 올렸던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여름 사우디 이적서를 단호하게 부인했고 사우디 에이전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은 영입하기 매우 어려운 선수지만 사디오 마네와 호베르토 피르미노도 마찬가지였는데 두 선수 모두 처음에는 딜메이커들의 낮은 신뢰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적을 수락했습니다. 사디오 마네와 피르미노 역시 이적 제안을 이제 거절하고 이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두 선수가 이제 사우디 프로 리그로 간 것을 봤을 때 손흥민도 거절하지만 언젠가는 그 이적을 허락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나폴리의 빅토르 오시멘은 지난 여름 무려 3차례나 거액의 제안을 사우디 프로리그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혹을 거절했던 오시멘 선수인데 그가 올여름 나폴리를 떠난다면 프리미어 리그가 더 유력한 행선지지만 그렇다고
사우디의 재시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유럽으로 가겠지만 프리미어리그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사우디 프로리그의 제한도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죠. 알히랄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살라가 이적할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을 살라에게 투자할 것입니다. 알알리 역시 나이지리아 공격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 알히랄이 살라에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살라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사우디 프로리그의 관심은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 프로리그에서 뛰는 것은 이제 국가대표로 뛰는 한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사람 일은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여전히 많은 걸 이뤄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계속해서 뛰어주기를,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해서 뛰어주기를 바라는 팬들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트넘은 카라바오컵 결승 때문에 첼시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경기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3월 3일 일요일 크리스털 팰리스와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번 주에 모처럼 오랜만에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지슨 감독이 물러난 크리스털 팰리스,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3월 3일 펼쳐지는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활약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축구계의 다양한 소식 한준TV와 함께 하십시오.